합니다. 박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오늘 오전 모두 발언 내용 중에 후보자께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 가치,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제 기존에 여러 장관님들을, 거친 장관들을 보면은 임기 내에 뭐를 하려다가 마무리를 다들 못하시고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욕심은 어떻게 보면 임기 내에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내가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이 내 임기 내에는 내가 열매를 따먹지는 못하지만 다음 장관, 그 다음 장관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정책.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모든 기관장 내지는 이런 보면은 내 임기 내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반칙, 변칙들이 막 나오고 하는 것을 아마 수탁이 많이 보아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 내에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단기적으로 무슨 성과를 얻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부 동료들한테 제가 이번에 당부를 한 게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단기적인 목표는 생각하지 말고 큰 틀을 만들도록 하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류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드라마, 케이팝, 영화 이 눈높이는 사실 국내에 머물지 않고 헐리우드 수준에 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과거에 보니까 한번 어디 인터뷰 하신 걸 보면 이런 한류 부가가치에 대해서 기업들이 사실 후광을 얻고 있기는 하나 그네들이 사실 원천 효과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사실 무임승차하는 기업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최근 한류에 있는 배우나 아니면 가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한류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 기업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보면 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제 혜택이나 한류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기업이 동참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모두반에서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모두반에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한류 정책을 시장에 맡기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뒤에서 지원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질문을 제가 몇 번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한류 정책이 서울대구, 부산, 광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가고 이 한류를 통해서 문화 외교, 국격을 높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정부에서 나가서 하는 외교부 대사관, 영사관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적어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카나다나 일본만 보더라도 그런 게 정책에 나와 있지. 그 부분을 자꾸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사실은 창구가 일어나되지 않아서 우리 케이팝에 대한 번역이나 드라마에 대한 번역이나 영화에 대한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문화를 제대로 전파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구가 일어나되는 이런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자꾸 맡기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백 기획사들이 코피 터지게 싸우다가 거기서 한두 개 성공해서 나가는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예술인 복지법을 어디 기준에 둬야 될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표준계약서의 기준을 또 어디에 둬야 될지 표준계약서 대충 아시죠? 네. 표준계약서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골고루 세퍼레이팅 돼서 해결을 하고 그들의 가령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도 아직 한 2, 3년 전부터 했지만 아직도 표준계약서 예술인 복지법이 계속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장관이 되시면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 기관 단체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 부분은 그 표준계약서가 방송사와 외주사 이런 걸 판단할 부분이 뭐냐면, 투자한 만큼 분배를 한다고 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전체 어떤 제작비에 투자한 만큼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그래서 그 저작권을 분배하고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출연료의 상한선이 없어졌고, 작가의 상한선이 없어졌고, 모든 감독에 대한 감독료도 상한선이 없어졌고, 스텝에 대한 비용도 표준계약서가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뭐 누가 얼마 받는다, 누가 뭐 이런 어떤 뉴스만 포털 사이트에 1위로 등극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커튼을 열고 들여다보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건지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1우선으로 예술인복지법 표준계약서를 한번 손을 대시면 엄청 큰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표준계약서 문제는 의원님, 예전에 제가 문화산업국장일 때부터 가장 역점을 두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면은 영원히 갑과 을의 관계를 갖다 네. 극복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시장에서의 어떤 불공정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무임승차를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산업, 한류를 비롯한 문화산업을 갖고 굉장히 많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혜택을 보는 거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데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공공재로서의 어떤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과거에 계속 뭐 해결 어떤 방안을 찾는 것보다 논란만 계속 가중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짧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수업료를 사실 낼 만큼 많이 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좀 왔다고 봅니다. 네. 그 해결만이 비정규직이나 양극화나 이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표준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기업 말씀하셨지만 기업도 이제는 이런 어떤 우리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제품이 옷 입고 먹고 타고 가는 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뭔가 한류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좀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표준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성을 절감하시는 분이 저는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저희 뭐 열심히 할 테니까 앞장서서 좀 끌어주시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